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해드리는 지혜의 나이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나요? 젊었을 때 활발했던 교류가 점점 줄어들고 어느새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진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친구도 우리의 인생에서 조용히 퇴장합니다. 오늘은 78 춘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냈던 춘식 할아버지가 노년에 겪는 고독과 그 고독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친구가 정말 많았네. 운전하면서 만난 동료 기사들, 매일 타던 단골 승객들, 동네 시장 상인들까지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항상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그랬지. 퇴근하면 동료들이랑 소주 한잔 안 하고 집에 간 날이 없을 정도였어. 춘식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68세에 정년퇴직하고 나서부터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버스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갑자기 만나는 사람이 확 줄더라고. 처음에는 동료들이랑 가끔 만나 소주도 마시고 그랬는데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 운전하던 버스 노선도 바뀌고 젊은 기사들이 들어오니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지. 춘식 할아버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퇴직금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기초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하다 보니 경제적 여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도 있었는데 처음엔 자주 나갔지. 근데 모이면 회비도 내야 하고 옷도 좀 차려입어야 하고 부담이 되더라고. 친구들 중에는 사업 잘 된 친구도 있고 자식들한테 용돈 많이 받는 친구도 있었는데 나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으니까 경제적 상황의 차이가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임에 가면 누구는 손주 유학 보냈다. 누구는 제주도에 땅 샀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난 그저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하고 있으니 한마디도 못 꺼내겠더라고. 식당에서도 비싼 안주 시키면 내 목 계산할 때 속으로 한숨 쉬곤 했지. 그러다 보니 핑계대고 안 나가게 됐어. 또한 가치관과 관심사의 차이도 벌어졌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 모이는 친구들은 항상 정치 얘기만 해.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식 자랑에 손주 자랑. 나는 애들 키우느라 고생만 했지. 자랑할 게 없으니 그저 듣기만 해야 했어. 술자리에선 노래방 가자고 하는데 나이 들어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런 분위기도 부담스럽더라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건강과 신체적 제약이었습니다. 버스 운전하면서 허리랑 무릎이 많이 상했어. 오래 걷지도 못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지. 친구들 만나려면 버스 2번 갈아타야 하는데 그것도 힘에 부치더라고. 게다가 친구들도 당뇨, 고혈압 같은 병이 생기니까 술자리도 줄어들었어. 예전엔 소주 2~3병은 거뜬했는데 이제는 한두 잔만 마셔도 다음날 꼬박 아프니까. 그렇게 일상에서 만나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들을 이제는 몇 달에 한 번, 어쩌면 1년에 한 번 명절 때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고 많은 친구들은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전화가 오면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다고 부르거나 가끔 자식들이 안부 전화하는 정도야. 친구들은 몇 명 죽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요양원 갔다는 친구도 있어. 이젠 연락할 사람도 많이 없어졌지. 춘식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내도 오랜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집안일과 병원 다니는
일로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생계유지로 바빠 명절에도 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놈은 공장에서 일하느라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다른 작은 가게 하면서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내가 오히려 걱정되니까 바쁘면 오지 마라 그러지.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몇 달에 한 번이야. 이렇게 춘식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버스 운전석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퇴근 후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모두 사라진 노년의 고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슈퍼 앞 평상에 앉아 있어도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어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니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지. 예전에는 차 운전대만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는 해 뜨고 지는 것만 바라보는 신세가 됐으니. 이렇게 70대의 춘식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활발했던 교류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접어들어 깊은 고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가치관 차이는 춘식 할아버지에게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퇴직 후 그가 가장 자주 만나던 동네 친구들은 주로 슈퍼마켓 앞 평상이나 경로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동네 경로당에 몇 번 가봤는데 가도 재미가 없더라고. 그냥 화투치고 싸우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술도 이제 못 마시게 되니까 술 마시는 모임도 안 가게 되고. 춘식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비슷한 고민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심사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김 씨는 정치 얘기만 해. 뉴스에서 들은 얘기 계속 반복하면서 목소리만 커지지. 자기 의견이 맞다고 우기고. 나는 그런 얘기 듣기 싫은데 듣기 싫다고 하면 또 내가 무식하다고 그러고. 춘식 할아버지는 평생 버스 운전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나 시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승객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내려주는 일에만 집중했을 뿐입니다. 박 씨는 또 종교 얘기만 해. 교회 가자. 절에 가자. 나는 종교가 없는데 자꾸 나한테 불쌍하다. 지옥 간다. 이런 소리 하니까 점점 만나기 싫어지더라고.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기던 종교 권유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종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요즘 교회 다니는데 나보고도 같이 가자 그래. 나는 일요일에 좀 쉬고 싶은데 가끔 같이 가면 다들 형제님 이러면서 반갑게 맞아주는데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 동창회 모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점점 모임의 성격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가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 시작돼. 누구 아들은 의사 됐다. 누구 딸은 판사 됐다. 나는 우리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지만 남들 앞에서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사실 춘식 할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친구들 사이에서 자녀 자랑이 경쟁처럼 변해가는 것을 보며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술만 마시게 되고 이제는 그마저도 건강 때문에 못하니까 아예 안 나가게 됐지. 또 다른 친구들은 여행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은퇴 후 여행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춘식 할아버지는 경제적인 이유로 여행을 거의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 할배는 제주도 가서 골프 쳤다. 저 할매는 일본 온천 갔다 왔다. 나는 가본 데라곤 고속버스 노선 다니면서 본 곳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할 말이 없어지지. 가치관의 차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와도 대화가 안 통해. 무슨 게임 얘기, 유튜브 얘기하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내가 버스 운전 얘기하면 애들은 지루해하고, 세대 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 춘식 할아버지는 점점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대화가 줄어들었고, 친구들과도 점점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고, 뉴스에서는 내가 모르는 외국어 같은 말만 나오고, 점점 세상이 낯설어지는 것 같아. 이런 가치관의 차이는 춘식 할아버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졌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따라가기 힘들어. 젊은 사람들은 요즘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고, 내 또래들은 또 옛날 생각만 하고, 나는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것 같아 외롭더라고. 이렇게 가치관과 관심사의 차이는 춘식 할아버지를 더 깊은 고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적 차이였습니다. 춘식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퇴직 후에는 기초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반면 일부 친구들은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정 씨는 공무원으로 자리 옮겨서 연금이 탄탄해. 이 나이에도 제주도 골프 여행 다니고 해외 패키지 여행도 자주 가지. 내가 어떻게 그런데 같이 가겠어. 한 번 여행 가면 우리 석 달 생활비가 훌쩍 나가는데. 춘식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친구들의 여행 제안에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거절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1년에 한 번씩 온천 여행 간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몇 번 안 갔더니 이젠 연락도 안 와. 서운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 내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춘식 할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했던 순간은 가끔 있는 동창회 식사 자리였습니다. 비싼 음식점에서 모임이 잡힐 때면 부담이 컸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갔는데 인당 5만 원짜리 코스 요리 먹는 곳이더라고. 갔다가 계산할 때 속으로 이걸로 우리 집 일주일 반찬 값인데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친구들은 오늘은 내가 살게 하면서 신용카드 내밀고, 난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어. 식사 후 2차, 3차로 이어지는 모임에서도 경제적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노래방, 술집에서의 추가 지출은 춘식 할아버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다들 1,000원 정도 더 내면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인데 나는 1,000원이 크지. 버스 타고 집에 갈 때 필요한 돈인데 그런 얘기 입 밖에 못 꺼내니까 속으로만 끙끙 앓게 되더라고.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춘식 할아버지는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했지만 의료비는 계속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다들 실버보험이니 암보험이니 이런 거 가입했다더라고. 나는 그런 보험료 낼 여유가 없으니까 병원 갈 때마다 이번엔 얼마나 나올까 걱정부터 되지. 특히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친구들 사이에서 춘식 할아버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김씨 환갑 때 모였는데 다들 10만 원씩 모아서 금목걸이 선물했어. 나는 그때 그 돈을 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안 낼 수도 없고 결국 아내 약값 줄여가면서 냈지. 그런데 내 생일 때는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었어.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춘식 할아버지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나 때문에 신경 쓰는 게 보여. 명절에 와서 봉투 주고 가는데 그게 얼마나 미안한지.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자기 카드 줬는데 한 번도 써본 적 없어. 그 돈이면 손주들 학원비에 써야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경제적 차이는 대화의 주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춘식 할아버지는 점점 할 말을 잃어갔습니다. 박 씨는 요즘 텃밭 가꾸는 재미에 산다더라. 귀농한다고 시골에 땅도 사고. 이 씨는 손주들 유학 보내느라 바쁘대. 나는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사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내 삶이 초라해 보여서 말문이 막히더라고.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가 오를 때마다 춘식 할아버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외출을 줄이고 전기와 수도 사용도 최소화하며 절약하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많이 나오면 전기장판만 틀고 지내. 목욕탕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친구들은 매일 아침 수영장 다닌다, 헬스장 다닌다 하는데 그런데 회원권이 얼마인지 알아? 나한텐 사치야. 춘식 할아버지는 점점 경제적인 이유로 외출과 사회활동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 다니다가 무릎이 더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모임에 갈 때도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간 적 있는데 그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주일 고생했네. 이제는 아예 멀리 있는 모임은 안 가. 택시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서. 경제적 차이는 작은 일상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경로당에 다니더라도 간식을 사오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춘식 할아버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과자나 음료수 사오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런 거 살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얻어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눈치 보이고 점점 가기 싫어지더라고. 이렇게 경제적 차이는 춘식 할아버지의 사회적 관계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춘식 할아버지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모임에 못 가는 게 서운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 내 형편에 맞는 삶을 살면 되지. 근데 가끔은 젊었을 때처럼 신경 쓰지 않고 술 한 잔 편하게 할 친구가 그립기도 해. 경제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과 함께 춘식 할아버지의 친구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춘식 할아버지와 친구들은 각자 다른 일상 리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함께할 시간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퇴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각각이야. 누구는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한다고 아침부터 바쁘고 누구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시간이 안 맞아. 특히 자녀와 손주들을 돌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친구들과의 약속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맞벌이를 하니까 일주일에 3번은 내가 손주를 봐줘. 손주 유치원 데려다주고 학원 데려다주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어. 갑자기 손주 볼 일이 생기면 약속도 취소해야 하고. 정해진 일상 패턴도 모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루틴이 생기면서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약 먹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뉴스 보는 게 습관이 됐어. 이 패턴을 바꾸려면 하루 종일 불편하거든. 친구들도 다 자기 패턴이 있으니까 약속 잡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족 행사와 명절은 또 다른 시간적 제약이었습니다. 자녀와 손주가 방문하는 날은 다른 약속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언제 한번 오나 기다리는데 갑자기 이번 주말에 온다고 하면 그날 모든 약속은 다 취소해. 그렇게 몇 번 약속 취소하다 보니 친구들도 나한테 연락 안 하더라고. 젊은 시절과 달리 모임을 갖기 위한 준비에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옷 입고 나가면 됐는데, 이제는 준비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려. 옷 입고, 약 챙기고, 버스 시간 확인하고, 한 번 나가려면 전날부터 계획해야 해. 또한 이동 시간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12시간 이동도 문제 없었지만, 이제는 30분 이상 이동하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버스 타고 1시간 가는 건 예전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젠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 왕복 2시간에 모임 2~3시간 하면 하루가 다 가버리니까 부담스러워. 약속 시간도 변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녁에 만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는 대부분 낮 시간에만 짧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전엔 퇴근하고 저녁 먹고 만나서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랬는데, 이젠 다들 해 지기 전에 집에 가려고 해. 겨울엔 오후 4시만 돼도 이제 가봐야겠다. 그러니 제대로 이야기도 못 나누고 헤어지게 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춘식 할아버지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도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고, 그로 인해 약속을 잡고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야. 친구 만나자고 약속해도 벌써 그날이네 하면서 깜빡하기 일쑤고, 다들 그러니까 약속도 점점 안 잡게 되더라고. 이렇게 시간의 제약은 춘식 할아버지의 사회적 관계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 격차, 시간의 부족.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젊은 시절 그토록 많았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식 할아버지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붙은 공고를 봤어. 노인복지관에서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이라고. 처음엔 그냥 지나쳤지.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배움이야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너무 지겨워서 용기를 내봤어. 춘식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근처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곳에 혼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걱정이 됐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 다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웃고 떠드는데, 나만 혼자 앉아 있으니 어색하더라고. 역시 집에 있을 걸 하고 후회도 했지. 하지만 그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춘식 할아버지는 아들이 사줬지만 전화 받고 걸기 외에는 사용할 줄 몰랐던 스마트폰을 들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젊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카카오톡도 깔고 유튜브 보는 법도 배우고, 처음으로 자식들한테 카톡으로 밥 먹었니?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참 뿌듯했어. 그날 이후 춘식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놈이 깜짝 놀라더라고.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신다고요? 하면서 내가 버스 운전하는 영상도 찾아보고 옛날 노래도 찾아 들었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스마트폰 교실에서 춘식 할아버지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노인들도 만났습니다. 서로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같은 것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방 노인네는 나보다 3살 많은데도 손가락이 참 야무져. 내가 카톡 보내는 거 헷갈릴 때면 옆에서 도와줬어. 또 김 할매는 나랑 같은 동네 사는데 이제는 수업 끝나고 같이 집에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 춘식 할아버지의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던 시간이 줄어들고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하고 지도 앱으로 예전에 버스 몰던 노선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친구들이랑 맞추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페이스대로 할 수 있으니까. 복지관에서는 스마트폰 교실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춘식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시니어 목공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평생 운전대만 잡았지. 망치 같은 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 근데 내 손으로 작은 의자 하나 만들었을 때 얼마나 뿌듯하던지. 손주들 주려고 이것저것 만들고 있어. 목공 교실에서는 또 다른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이전 친구들과 달리 가치관이나 경제적 차이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무를 자르고 사포질하며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최 씨는 옛날에 건설 현장에서 일했대. 목공 실력이 좋아서 내가 망치질 서툴면 옆에서 도와줘. 나는 또 접착제 바르는 게 꼼꼼하다고 칭찬받았어. 서로 도우면서 지내니까 정이 들더라고. 춘식 할아버지는 또 다른 배움에도 도전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실버 영어 교실에 등록한 것입니다. 영어는 학교 다닐 때도 못했는데 이 나이에 배우니까 더 재밌어. Hello, my name is 천색 이런 거 배우는데 발음이 잘 안 돼서 다들 웃고 그래. 근데 민망하기보다는 같이 웃게 되더라고. 새로운 배움은 춘식 할아버지에게 자신감도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은 그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가 돼. 오늘은 뭘 배울까? 오늘은 뭘 만들까? 이런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면서 한숨 쉬었는데 이젠 달라졌어. 이제 춘식 할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과거의 친구들과는 다른 종류의 관계였습니다. 가치관이나 경제력보다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디서 일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오늘 배운 거, 만든 거 자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 더 편해. 춘식 할아버지의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만든 작품을 보고 놀라워했고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요즘엔 손주들이 나한테 먼저 카톡을 보내. 할아버지, 오늘 뭐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내가 만든 작은 의자 사진 보내주면 좋아하더라고. 얼마 전에는 손주 생일 선물로 직접 만든 책꽂이 줬는데 얼마나 좋아하던지. 춘식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 적적하고 외롭고. 근데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귀해. 그 시간에 유튜브로 새로운 목공 기술도 배우고 다음에 만들 작품 구상도 하고 내 세계가 생긴 것 같아. 춘식 할아버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노인들에게도 복지관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옆집 할아버지도 데리고 왔어. 처음엔 마지못해 따라왔는데 이제는 나보다 더 열심히 다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져 외로움을 느꼈던 춘식 할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친구,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내가 무얼 좋아하고 무얼 하고 싶은지 아는 게 더 중요해.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나를 알게 된 것 같아. 춘식 할아버지는 이제 노년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나이 들면 결국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그게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내가 그랬으니까. 춘식 할아버지의 일상은
이제 배움과 성장, 그리고 작은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는 줄었지만 삶의 의미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나이 들어 친구가 줄어든 건 축복일지도 모르겠어. 그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게 됐으니까 이렇게 혼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 춘식 할아버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온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찾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을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서 친구가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답니다. 춘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해드리는 지혜의 나이테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